좋은 저녁입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몸은 수많은 비밀과 신비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50세 정도 이후 주로 여성분들에게 나타나는 신체의 놀라운 특성 중 하나는 바로 척추와 관절에서 소금을 생성하는 능력입니다. 이 현상은 혹이라고도 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이 수금들의 화학 성분을 자국의 과학자들이 알아내려고 했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또 한 번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민간의 지혜가 이길까요? 아니면 과학이 이길까요? 이번에는 무엇이 우위를 점할지 지금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혹의 위치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약간 부드러운 혹처럼 보이는 것이 흉부 상부에 위치해 있고 척추의 경추 하부와 경계를 이루는 부위에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이 부위에서요. 바로 그 가시돌기 부위와 심지어 그 양옆 부분까지도 해당됩니다. 바로 이곳, 여기, 대략적으로 이 부위에 이런 식으로 이 혹이 국소화되어 있습니다. 이 혹은 과부의 혹이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과부의 혹, 왜 그렇게 불릴까요? 이건 아마도 역사적으로 있었던 현상인 것 같습니다. 과부나 유명인에게 나타났던 것 같고 예전엔 과부들에게 이런 혹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히 말하긴 어렵네요. 이건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 댓글로 왜 이런 이름이 붙었는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어떤 이름으로 알고 있죠? 혹, 과부의 혹, 염분 침착. 그렇죠. 그럼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지금은 현대적인 검사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MRI, 그리고 CT, 엑스레이 같은 것들이죠.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소금 침착이 보이는지 아닌지를 보여줍니다. 이 모든 검사 방법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줄까요? 정상적으로 우리 목뼈에는 특정한 굴곡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우리는 경추 전만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7개의 경추는 서로 특정한 위치에 배열되어 있습니다. 형성에 있어서 특정 곡선을 형성하는데 이를 전만이라고 합니다. 이 곡선 덕분에 우리는 다양한 움직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곡선이 있으면 목의 하중이 고르게 분산됩니다. 이 곡선 덕분에 우리는 머리를 앞으로 숙일 수 있습니다. 뒤로 움직일 수 있는 약간의 여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방향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생활은 가혹합니다. 끊임없는 집중을 요구하죠. 우리 머리는 대개 바로 이런 자세에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휴대폰 화면을 봐야 하기 때문이죠. 예전에는 신문이나 책을 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주로 휴대폰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머리를 앞으로 숙인 자세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머리를 숙일 때 여기서 우리는 그냥 앞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앞을요. 머리를 아래로 숙일 때 예를 들어 휴대폰 화면으로 무언가를 읽거나 살펴볼 때 그렇습니다. 신문을 읽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고 그걸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같은 자세를 유지하면 근육이 점차 그 자세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앞을 보고 싶을 때조차도 목 근육이 점차 약해지고 얇아지며 일부 부위에서는 섬유화가 일어나 결합 조직이 근육을 부분적으로 대체하고 어떤 곳에서는 근육 대신 지방 조직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목 근육이 서서히 약해지고 얇아집니다. 이쪽에서는 아직 근육이 튼튼하고 좋아져. 그리고 우리가 앞을 보고 싶거나 주된 활동에서 잠시 벗어나 머리를 곧게 들고 싶을 때 이제는 움직임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그려볼게요. 바로 여기서요. 우리가 머리를 곧게 들려고 하면 목 전체가 아니라 바로 여기 목의 윗부분에서만 움직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굴곡은 계속 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앞을 보게 되는 거죠. 이미 이런 자세에서는, 즉 익숙한 목 자세가 되면
목의 모든 근육 그룹이 작동하지 않고 오직 이 위쪽 부분만 사용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과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이로 인해 바로 이곳 후두부 아래 부분에 과도한 긴장이 생기고 그곳에서 후두신경이 자극을 받으며 정맥의 혈류가 방해받고 어떤 경우에는 혈액 공급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하지만 이 부위의 지속적인 긴장은 점차적으로 목의 움직임 제한을 일으키고 흔히 말하는 소금이 낀다는 현상이 시작됩니다. 바로 이 부분, 여기에서요. 조금씩, 조금씩, 그리고 눈에 띄지 않게 바로 여기, 우리에게 이런 지방 덩어리가 생깁니다. 사실 이것은 소금이 아니라는 것이 자국의 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밝혀졌습니다. 데이터를 조사해보니 이곳에 생기는 것은 지방입니다. 즉, 인간의 몸은 경추와 흉추가 만나는 부위에서 소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대신 그곳에 지방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방 덩어리, 이렇게 지방이 많은 부위에 그것이 서서히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는 이 목 뒤쪽의 신전근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서서히 이 부종, 부기를 줄여야 합니다. 근육이 움직이면 그것도 서서히 줄어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지방뿐만 아니라 부종의 요소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근육을 점차 회복시키면 이것도 모두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에서 행동으로 옮겨서 여러분의 혹을 없애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운동 그룹은 우리 척추의 소금을 제거하고 혹을 없애줍니다.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요. 롤을 잡고 그 위에 손을 올린 다음 롤에 몸을 눕힙니다. 롤을 머리 가까이에 두고 이 자세에서 팔꿈치를 위로 들어 올리기 시작합니다. 위쪽 자세에서 1, 2초간 멈췄다가 아래로 내립니다. 손바닥을 들어 올리고 롤에 기대서 내립니다. 이 자세에서 10회 반복 2, 3세트 진행합니다. 이 동작이 쉬워지면 예를 들어 며칠이나 몇 달 혹은 몇 년 동안 이 운동을 했을 때 롤을 머리 정수리에서 5에서 10cm 정도 뒤쪽으로 조금 더 멀리 이동시킵니다. 그리고 이 자세에서 손을 들어 올렸다가 내리고 다시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을 시도해 보세요. 이 자세에서는 바로 견갑골 사이에 있는 승모근의 윗부분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 부위, 즉 가장 약하고 얇은 근육이 되는 곳에서 수축과 긴장이 생깁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에서는 팔꿈치를 계속 위쪽에 유지한 채로 동작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팔꿈치를 위로 올린 상태에서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움직임을 해줍니다. 하지만 이 첫 번째 자세에서 동작을 하기 힘들다면 그 자세에서 어느 정도 연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어렵게 위치를 조금씩 더 멀리 옮겨서 연습해 보세요. 이때 머리는 이마를 바닥에 대고 계속 누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견갑골 사이의 윗부분 근육에 정확하게 자극이 가고 그 부위의 근육이 제대로 긴장됩니다. 이제 여러분,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근육근에 더 많은 자극을 주기 위해서인데 이 근육근은 소금이 쌓이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고무밴드를 팔꿈치에 고정시키고 다른 손으로는 밴드를 잡아줍니다. 한 손을 벽에 대고 밴드를 건 손은 뒤통수에 올립니다. 그리고 이 자세에서 팔을 뒤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렇게 뒤쪽으로요. 여기서도 승모근에 긴장이 생기고 동시에 견갑골의 움직임이 증가합니다. 삼각근도 함께 사용됩니다. 이 동작들은 이전 운동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 차이는 바로 여기에서 약간 늘어난 상태에서 근육이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 근육은 항상 늘어난 상태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깨는 바로 여기에서 수년째 처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위치에서 어깨를 더 자연스러운 위치로 되돌리기 위해 이런 동작을 양쪽 모두에서 연습해야 합니다.
여기서 부하를 더 늘리고 싶으면 이 손이나 더 강한 고무밴드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이 손을 중심에서 약간 옆으로 이렇게 이동시키면 됩니다. 보이시죠? 즉, 여기서는 긴장이 더 강해질 것입니다. 손을 이쪽으로 더 멀리 옮길수록 근육이 더 많이 긴장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시작 자세는 바로 이겁니다. 손이 중앙에 있고 이 자세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양쪽 번갈아 가면서 10번씩 동작을 해줍니다. 고무줄의 강도는 힘이 느껴질 정도로 선택하되 다음 날에 모든 근육이 아픈 느낌이 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 영영 망가진 것 같은 느낌이요. 즉, 근육은 어느 정도 부담을 견뎌야 합니다. 하지만 처음 며칠은 약간 아플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반드시 적절한 강도로 운동을 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 이 운동은 머리가 이렇게 보기 흉하게 기울어진 상태에서 고개를 이리저리 힘들게 돌려야 할 때 기적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아래에 뭐가 있는지 보기에는 편합니다. 이 운동은 머리와 목을 이렇게 위험 있는 자세로 되돌려줍니다. 왜냐하면 목의 신전근이 작동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 운동은 이렇게 합니다. 보세요. 베개나 충분히 부드러워서 이렇게 눌렀을 때 찌그러질 수 있는 것을 준비하세요. 베개가 기본적으로 괜찮고 이렇게 반으로 접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부드러운 롤 쿠션도 괜찮아요. 아니면 수건을 잘 접어서 충분히 부드럽게 만들어도 됩니다. 머리를 그 위에 기댈 거라서요. 이렇게 뒤통수 밑에 그걸로 우세요. 이렇게요. 이제 벽에서 천천히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멀어지고 멀어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뒤통수로 베개나 수건, 즉 머리 밑에 있는 것에 계속 기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목 근육이 충분히 잘 긴장된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자세 때문에 근육이 피로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자세에서 잠시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턱이 이렇게 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즉, 머리가 이런 자연스러운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자세에서 턱이 내려가지 않도록 혹시 모르니 아래도 아니고 정면도 아니고 약간 위를 바라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중에서 아마도 올바른 것이 남게 될 것입니다. 이 자세는 불편함이 느껴지기 전까지만 유지하세요. 처음에는 10초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20초, 30초, 심지어 1분까지도 늘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목뿐만 아니라 등이나 심지어 견갑골 사이까지 긴장이 느껴진다면 제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목 근육 전체가 모두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운동은 앞으로 굽은 머리 자세에서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다시 돌려놓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자, 여러분, 댓글로 운동을 해본 후에 여러분의 혹 이 돌출 부위가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공유해 주세요. 누가 이 운동을 시도해 보셨나요? 물론 최소한 한 달 동안은 계속해야 합니다. 그래야 절반 정도 줄어들고 또 한 달 더 하면 또 절반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놀라운 결과 사진을 댓글에 공유해 주세요. 또한 여러분, 모든 이 운동들은 설명에 있는 링크에서 더 자세하게 달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은 이미 기다리고 있으니 언제 드디어 시작하실 건가요? 자, 그럼 다음 방송에서 또 만나요.